네가 뭔데? 7년 동안 먹여줬더니 이제 와서 나가? 손주는 두고 가. 손주는 내 거야. 이수빈 34세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옆에서 남편 정훈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직 어두운 새벽 조용한 아파트에서 수빈의 하루가 시작됐다. 먼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시어머니 김말순 67세은 아침을 꼭 차려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건 그게 무슨 밥이야라며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6시 5살 딸 서연이를 깨웠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응. 엄마 더 잘래. 조금만 더 자면 지각이야. 얼른 일어나. 서연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동안 정훈이 느릿느릿 일어나 샤워를 했다. 그가 식탁에 앉을 때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아침 됐어? 네, 어머니. 앉으세요. 말수는 식탁에 앉아 반찬들을 훑어봤다. 수비는 그 시선이 익숙했다. 검사하는 눈빛.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찾는 눈빛. 국이 좀 짜네. 아, 네. 죄송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혈압 있잖아. 싱겁게 해야지. 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수비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어제 말순이 요즘 국이 너무 싱거워라고 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을 했는데 이번엔 짜단다. 뭘 해도 틀렸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돼도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아니, 못 들은 척했다. 정훈아, 오늘 몇 시에 와? 몰라, 엄마. 바쁘면 늦을 수도 있어. 맨날 바쁘다 바쁘다. 회사에서 살아. 어쩔 수 없지. 돈 벌어야 하는데. 말수는 아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수빈에게 하는 말투와는 천지 차이였다. 정훈이 출근하고 수빈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샀다. 이 시간이 수빈의 유일한 휴식이었다.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했다. 휴? 수빈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다. 결혼한 지 7년. 연애할 때는 정훈이 그렇게 좋았다. 다정하고 자상하고 뭐든 해주려 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달랐다. 정훈은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됐다. 수빈이 힘들다고 해도 엄마가 원래 그래 차마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라는 말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7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나아졌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네, 어머니. 서연이 잘 들어갔어? 네. 오늘 반찬 뭐 할 거야? 시금치나물이랑 멸치볶음 하려고요. 시금치 요즘 농약 많다던데. 깨끗이 씻어야 해. 네, 알겠어요. 말수는 일일이 간섭했다. 반찬, 청소, 빨래, 서연이 교육까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수빈이 뭘 해도 지적이었고, 수빈의 방식은 항상 틀렸다. 점심때가 되자 말순이 물었다. 수빈아, 서연이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어디 알아봤어? 네,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데가. 집 근처? 거기 별로야. 내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강남에 좋은 데 있어. 강남이요? 너무 먼데요. 등원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면 내가 데려다 주지. 교육이 중요하지. 거리가 중요해. 근데 서연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애가 뭘 알아. 부모가 잘 이끌어줘야지.
수빈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말수는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렸다. 오후에 수빈은 빨래를 널다가 말순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지. 순해. 근데 좀 답답해. 뭘 해도 느리고 요리도 잘 못하고 내가 다 가르쳐야 해. 수빈은 손이 멈췄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도 내가 잘 가르치고 있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해. 잘해주지. 잘해준다고? 수빈은 웃음이 나왔다. 매일 지적하고 간섭하고 무시하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 저녁 정훈이 퇴근하고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서연이가 엄마 맛있어. 라며 수빈이 만든 불고기를 먹었다. 서연아, 천천히 먹어. 응. 말순이 서연이의 젓가락질을 보더니 말했다. 젓가락질이 왜 이래? 누가 가르친 거야? 수빈이 대답했다. 아직 5살이라 서툴러요. 천천히 가르치고 있어요. 5살이면 다 하지. 우리 정훈이는 4살 때 완벽했어. 수빈아, 젓가락질은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해. 제대로 가르쳐야지. 네. 정우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수빈이 힐끗 봤지만 그는 눈을 피했다. 밤 서연이를 재우고 수빈이 방에 들어오자 정훈이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정훈 씨. 응? 어머니가 서연이 유치원을 강남으로 보내래요. 그래. 거기 좋은 데래. 너무 멀어요. 서연이가 힘들 것 같은데. 엄마가 데려다 준다잖아. 그러면 되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뭐? 수빈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이에요? 무슨 편이야? 난 그냥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지. 합리적이요? 어머니가 뭐라 하면 다 합리적이에요? 왜 그래? 또 싸우게. 정우는 귀찮다는 듯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수빈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좀 참아,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뿐이었다. 수빈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결혼 전에는 활기차고 밝았는데 지금은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34인데 40처럼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수빈은 소리 죽여 울었다. 7년 동안 울어왔던 것처럼. 수빈의 친정엄마 이정희육 12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수빈아, 잘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목소리가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고? 응.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힘들면 말해. 너 맨날 혼자 끙끙 앓잖아.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내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알아. 표정에 다 나와. 수빈은 울컥했지만 참았다. 진짜 괜찮아. 엄마나 건강해. 알았어. 그래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와.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수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정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면 말순이 뭐라 할지 뻔했다. 친정엔 왜 이렇게 자주가 시집살이도 못하면서 같은 말들. 수빈은 결혼하고 친정에 거의 못 갔다. 명절에 잠깐, 부모님 생신의 반나절. 그것도 말순 눈치 보면서. 친정 부모님은 그런 수빈이 안쓰러웠지만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았다. 어느 날 말순이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서연이 주말에 나랑 시골 가자. 거기 내 친구 손주도 있어서 같이 놀면 좋겠어. 이번 주요? 저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친정? 또? 지난달에도 갔잖아. 아니, 지난달엔 아빠 생신이라 잠깐. 잠깐이면 됐지. 맨날 친정하면 시집살이 어떻게 해? 수비는 말문이 막혔다. 1년에 서너 번 가는 게 맨날이라니. 서연이 데리고 가야 우리 어른들 기분도 좋지. 그래, 주말에 가자. 말수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비는 전화기를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시어머니가 서연이랑 시골 가자고 해서. 정희는 잠깐 침묵했다. 알았어. 다음에 와. 응,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내가 힘들지.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수비는 눈물을 삼켰다. 미안했다. 친정 엄마한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주말 말수는 서연이를 데리고 시골에 갔다. 수빈도 따라가야 했다. 말순의 고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말순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말순이 며느리야? 예쁘네. 그렇지? 우리 며느리 순하고 착해. 말순은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했다. 수빈은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언제 둘째 나올 거야?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수빈이 대답하기 전에 말순이 말했다. 그러게. 나도 맨날 얘기하는데 안 낳으려고 해.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하는데. 수빈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요즘 젊은 애들은 애 안 낳으려고 해. 우리 때는 셋, 넷 낳았는데. 그러게. 하나만 낳으면 외롭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수빈은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웃으며 넘겼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수빈은 방에서 울었다. 정훈이 들어왔다.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말해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훈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나갔다. 위로도 없었다. 무슨 일인지 끝까지 묻지도 않았다. 수빈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배웠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김말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거친 피부. 세월이 야속했다. 하지만 말수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더 야속했다. 말수는 25에 결혼했다. 중매로 만난 남편 박성철은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결혼 첫날 밤부터 말수는 알았다.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는 악독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했다. 조금만 틀려도 욕을 먹었다. 네가 뭘 안다고 시집살이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잘못 만났다 같은 말을 매일 들었다.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차마 시집살이 안 한 여자가 어딨어라며 오히려 말순을 나무랐다. 말순은 밤마다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제야 해방이다 싶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허무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 정훈만이 말순의 전부였다. 정훈은 말순이 온 정성을 쏟아 키운 자식이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비위 맞추면서 오로지 아들만 보고 살았다.
정훈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정훈은 착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엄마를 잘 따랐다. 말수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은 달라라고 늘 생각했다. 정훈이 30에 수빈을 데려왔을 때 말수는 내심 불안했다. 예쁘고 착해 보이지만 며느리라는 존재가 불편했다. 아들을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엄마, 수빈이야. 내 여자친구. 아, 그래. 예쁘네. 말수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고? 내 아들이 이 여자한테 가는 거야? 결혼 후 말수는 수빈에게 잘해주려 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처럼은 안 하려 했다. 새벽에 일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바느질 시키지 않았고, 욕도 안 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랑 달라.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거야. 말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간섭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경험이 많은 어른이 가르쳐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뭘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수빈이 힘들어하는 건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말순의 눈에 수빈은 그저 순하고 답답한 며느리였다. 뭘 해도 느리고 요리도 잘 못하고 애도 하나밖에 안 낳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저 정도면 시집살이도 아니지. 말순은 항상 비교했다. 자신의 과거와 수빈의 현재를. 자신은 훨씬 힘들었으니까 수빈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말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식 사진에서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다. 새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진을 넘기며 말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때린 날. 밥이 설익었다고 뺨을 맞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아들 정훈을 낳던 날. 시어머니가 아들이라 다행이다. 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했다. 말수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서글펐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던 날.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혼하면 갈 데가 없었다. 아들도 빼앗길까봐 무서웠다. 그냥 참았다. 모른 척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말수는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게 죄책감으로 남았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간호하면서도 말수는 복잡했다. 미운 사람인데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야 말수는 울었다. 슬픔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평생 피해자로 살았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세상에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몰랐다. 그래서 말수는 더 아들에게 집착했다. 정훈만은 자기 편이니까. 정훈만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가면 안 됐다. 손주라도 확실히 붙잡아야 했다. 서연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해. 수빈이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해. 말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 그날 저녁 말수는 정훈에게 말했다. 정훈아, 서연이 교육 문제 얘기 좀 하자. 왜 엄마? 서연이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잖아. 내가 알아본 데가 있어.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이한테 얘기했더니 집 근처 보내겠다고 하더라. 근데 그건 안 돼. 강남에 좋은 데 있어. 강남? 멀지 않아?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교육이 중요하지. 거리가 뭐가 중요해.
수빈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또 시작이구나. 말수는 수빈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정훈에게만 말했다. 정훈아, 내가 수빈이한테 잘 말해. 엄마 말 들으라고. 알았어, 엄마. 정훈은 그냥 알았어라고 했다. 수빈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밤에 수빈이 정훈에게 말했다. 서연이 유치원, 나도 같이 결정하고 싶어요. 엄마가 알아본데 좋다잖아. 나도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데 많아요. 근데 엄마가 왜 맨날 어머니 말만 들어요? 서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정훈이 얼굴을 찡그렸다. 또 그러네. 엄마가 뭐 잘못했어? 손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내 의견은요? 나는 엄마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같이 결정하자. 근데 엄마도 넣어야지. 수빈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셋이 결정한다는 건 말순의 의견이 들어간다는 거고, 말순의 의견이 들어가면 결국 말순 뜻대로 된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유치원 결정 회의가 열렸다. 거실에 말순, 정훈, 수빈이 앉았다. 말순이 자료를 펼쳤다. 여기 봐. 강남 영재유치원. 비싸긴 한데 프로그램이 좋아. 영어, 수학, 피아노 다 가르쳐.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알아봤는데요. 집 근처에 놀이중심 유치원이 있어요.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학습보다 놀이가 좋을 것 같아서. 놀이? 놀면 뭘 배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요즘은 아이주도 학습이 좋다고 해요. 너무 일찍 주입식으로 하면. 수빈아, 내가 뭘 알아? 나는 정훈이 키워봤잖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나중에 뒤처지지 않아. 하지만 서연이 성향은 무슨, 애가 뭘 알아? 부모가 이끌어야지. 수빈은 말문이 막혔다. 말수는 자기 말만 했다. 수빈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정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수빈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은 놀이 교육이 대세라던데. 말순이 정훈을 쏘아봤다. 정훈아, 내가 뭘 알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엄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는 강남 유치원 보내. 내가 결정했어. 수빈이 반박하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정 끝. 수빈은 정훈을 봤다. 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당신 아무 말도 안 해요? 뭘 어떻게 해? 엄마가 저러는데. 서연이 엄마는 나예요. 나도 의견이 있다고요. 알았어. 근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중에. 정훈은 항상 나중에라고 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수빈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흘렀다. 7년이었다. 7년 동안 참았다. 근데 이제는 한계였다. 그 후로 수빈과 말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았다. 아침 차리고 집안일하고 서연이 돌보고. 하지만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다. 말순도 그걸 느꼈다. 며느리가 요즘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했다. 유치원 건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요즘 수빈이가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순은 혼자 투덜거렸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말순이 서연이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서연이는 5살 아직 글씨 쓰는 게 서툴렀다. 서연아, 이건 가야. 따라 써봐. 할머니, 어려워.
어렵긴. 집중해. 서연이가 삐뚤빼뚤 글씨를 썼다. 말순이 인상을 썼다. 이게 뭐야? 다시 써. 싫어. 힘들어. 힘들면 어떡해. 공부해야지.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때 수빈이 들어왔다. 서연아, 왜 울어? 엄마, 힘들어. 수빈이 말순을 봤다. 어머니, 서연이가 힘들어하는데 좀 쉬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아직 5살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하면 뒤처져. 남들 다 빨리빨리 하는데. 수빈이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아이 기분도 존중해야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내가 서연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이 입장? 애가 무슨 입장이 있어. 어른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수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참아야 했다. 또 참아야 했다. 네, 알겠어요. 수빈은 서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다. 말수는 혼자 남아 씩씩거렸다. 요즘 며느리가 왜 저래?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날 밤 말수는 정훈에게 하소연했다. 정훈아, 수빈이가 오늘 나한테 대들었어. 대들었다고? 무슨 일인데? 내가 서연이 한글 가르치는데 힘들게 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손주한테 뭘 가르치는 게 잘못이야?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엄마, 수빈이도 서연이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손주한테 신경 쓰면 안 돼? 나는 할머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정훈아, 나 요즘 너무 서러워. 평생 고생하고 이제 손주한테 정 붙이려는데 며느리가 막으려 해.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는 난처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수빈이한테 얘기할게. 그래, 네가 좀 잘 말해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정우는 방으로 가서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엄마가 서운해하던데. 뭐가요? 오늘 서연이 일로. 내가 대들었다고. 수빈은 기가 막혔다. 대들다뇨? 서연이가 힘들어해서 쉬게 하자고 한 건데요. 엄마는 그게 자기한테 대드는 거라고 느낀 것 같아. 그럼 어쩌라고요? 서연이가 우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엄마 기분도 생각해야지. 어머니 기분은 생각하고 제 기분은요? 서연이 기분은요?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수빈은 눈물이 났다. 나쁜 사람이라 안 했어요. 근데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이에요? 나는요?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지. 근데 엄마는 어른이잖아. 어른 공경해야지. 공경은 하죠. 근데 내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며칠 후 서연이가 열이 났다. 수빈은 병원에 데려갔다. 감기라고 했다. 약 먹고 푹 쉬면 된다고.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재우는데 말순이 방에 들어왔다. 서연이 많이 아파? 감기래요. 약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내가 죽 끓여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뭘 해? 내가 하지. 말수는 부엌으로 갔다. 수빈은 한숨을 쉬었다. 도와주겠다는 건 고맙지만 항상 내가 뭘 해라는 말이 따라왔다. 죽이 완성됐다. 말순이 서연이에게 먹이려 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죽 만들었어. 먹어봐. 엄마가 먹여줘. 서연이가 수빈을 찾았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가 먹여줄게. 엄마는 힘드니까 쉬어야지. 싫어, 엄마가 좋아.
수빈이 다가왔다. 제가 먹일게요, 어머니. 됐어. 내가 하면 되잖아. 서연이가 저를 찾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손주한테 죽도 못 먹여? 수빈은 말문이 막혔다. 말수는 서운한 표정으로 죽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알았어. 내가 해.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빈은 서연이에게 죽을 먹이며 눈물을 삼켰다. 밤에 정훈이 왔다. 엄마가 울더라. 네. 서연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따돌린다고. 수빈은 기가 막혔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서연이가 아파서 저를 찾은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지. 그럼 서연이가 아플 때도 어머니 기분 맞춰드려야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에요? 수빈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봤다. 왜 소리 질러? 7년 동안 참았어요. 7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다 맞춰드렸어요. 근데 뭘 해도 부족해요. 뭘 해도 틀렸대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었어요. 맨날 어머니 편. 나는요? 나는 뭐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수빈은 울면서 말했다. 이렇게 살기 싫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수빈은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처참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수빈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죽여 울었다. 7년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수빈과 말순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지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 서로 피하고 말수가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쳤다. 서연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아이는 예민했다. 엄마, 할머니 왜 화났어? 화 안 났어. 왜? 할머니가 엄마 보면 인상 써. 수빈은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까지 티가 나다니. 괜찮아. 어른들 일이야. 서연이는 신경 쓰지 마. 엄마,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내. 서연이의 말에 수빈은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했다. 5살짜리가 어른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다니. 응, 그래. 어느 날 말순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 셋이었다. 말순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맞았다. 어서 와. 우리 집에 처음이지? 와, 넓다. 잘 사네. 아들이 잘 벌어서. 친구들이 거실에 앉았다. 수빈은 차와 다과를 준비해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어머, 며느리야? 예쁘네.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착해요. 말수는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했다. 수빈은 어색하게 웃고 부엌으로 물러났다. 친구들이 수다를 떨었다. 수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말수나, 손주는 잘 커? 응. 서연이 똘똘해. 내가 한글 가르치고 있어. 벌써? 대단하다.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해야 뒤처지지 않아. 며느리는 어때? 잘해?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 수빈의 손이 멈췄다.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말대꾸를 해. 내가 서연이한테 뭐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당했는데. 나는 훨씬 잘해주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순이 고생했지. 네 시어머니 유명했잖아. 맞아. 나 그 집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호강만 하고 수빈은 눈물이 났다. 호강? 7년 동안 매일 눈치 보고 맞춰주고 참는 게 호강이라고? 며느리 너무 풀어주면 안 돼. 어른 말 들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단단히 해야겠어. 친구들이 떠난 후 말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수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에 정훈에게 말했다. 정훈 씨, 나 힘들어요. 또 왜?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 왔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저 욕하더라고요. 욕? 뭐라고? 답답하다고. 말대꾸한다고. 호강만 하면서 고마운 줄 모른다고.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좀 그래. 그냥 넘겨. 넘기라고요? 7년을 넘겼어요. 더 이상 못 넘기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따지라고? 한 번이라도 제 편 들어줄 수 없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 껴서 죽겠어. 힘들면 해결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정훈이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는 엄마고 너는 아내잖아.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하면서 왜 맨날 어머니 편이에요? 한 번도 제 편 든 적 없잖아요. 둘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수빈은 화들짝 놀라 서연이를 안았다. 안 싸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 소리 질렀잖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수빈도 울었다. 정우는 난처하게 서 있다가 거실로 나갔다. 그날 밤 수빈은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생각했다. 이혼해야 하나? 처음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해방될 것 같기도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연이 생일날 일어났다. 서연이의 6번째 생일. 수빈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방을 꾸미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공주 테마로 파티를 계획했다. 소수의 어린이집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한 소박한 파티. 그날 아침 말순이 말했다. 수빈아, 서연이 생일인데 내 친구들도 좀 부르자. 네? 친구분들이요? 응. 손주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서연이 친구들이랑 가족만 하려고 했는데 어른들 몇 명 더 온다고 뭐가 어때? 손주 생일에 할머니 친구도 못 와? 수빈은 난감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네. 알겠어요. 결국 말순의 친구들 4명이 추가됐다. 서연이의 생일 파티가 어른들 모임이 돼버렸다. 파티 도중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수다를 떨었다. 말순은 친구들에게 서연이를 자랑했다. 우리 서연이 한글 다 뗐어. 내가 가르쳤지. 수빈은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다. 한글 아직 다 못 뗐고 말순이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서연이가 한글 공부를 싫어하게 됐다고. 와, 대단하다. 역시 할머니가 가르쳐야 해. 그러니까 엄마들은 요즘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못 가르치잖아. 수빈은 전업주부였다. 맞벌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말순의 말은 마치 수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들렸다. 케이크 시간이 됐다. 수빈이 케이크를 가져오려는데 말순이 먼저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자, 서연아. 생일 축하해. 수빈은 멈춰섰다. 저건 내가 준비한 케이크인데. 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후해봐. 서연이가 촛불을 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말수는 서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수빈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내 딸 생일인데. 내가 준비한 건데. 왜 나는 구경꾼 같이. 사진 찍는 시간 말순이 서연이를 안고 포즈를 취했다. 수빈아, 사진 찍어. 수빈은 핸드폰을 들었다. 말순과 서연이 그리고 말순의 친구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수빈은 없었다. 엄마도 같이.
서연이가 수빈을 불렀다. 말순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엄마도 와. 수빈은 들어가 서연이 옆에 섰다. 하지만 말순이 중앙에 있었고 수빈은 구석에 있었다. 마치 조형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다. 수빈은 뒷정리를 했다. 정우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말수는 방에 들어갔다. 수빈은 혼자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밤 11시 모든 정리가 끝났다. 서연이는 자고 있었고 정훈도 자고 있었다. 수빈은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았다. 내 딸 생일인데 나는 뭐였지? 눈물이 흘렀다.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말순이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서연이 여름방학에 나랑 시골 가자.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응. 시골 공기 좋잖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가르칠게. 한 달은 너무 긴데.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봐준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수빈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이가 저랑 떨어지기 싫어해서요. 그건 맨날 붙어 있어서 그래. 좀 떨어져 있으면 독립심도 생기고. 근데 뭐? 내가 손주 데리고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빈은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네 딸이면 내 손주는 아니야? 손주죠. 하지만 양육은 제가 해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이 더 많잖아. 경험이 많으셔도 서연이 엄마는 저예요. 말순이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뭔데? 네가 애를 제대로 키워.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시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웃기지 마. 내가 안 가르치면 서연이 바보 되겠다. 수빈은 참았던 것이 터졌다.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봤다. 수빈이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다. 7년 동안 참았어요. 뭘 해도 틀렸다. 뭘 해도 부족하다. 맨날 지적만 받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뭐? 네가 뭘 참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매일 간섭하고 무시하고 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잖아요. 간섭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몰라서 그러잖아. 저 34이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순이 소리쳤다. 그래. 그렇게 나가. 나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나갈게요. 서연이 데리고 나갈게요. 뭐? 서연이는 못 데려가. 서연이는 내 손주야. 제 딸이에요.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사이 서연이가 울면서 뛰어나왔다.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 수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연이를 안았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말순도 멈칫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얼굴이 굳어졌다. 됐어. 나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말순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빈은 서연이를 안고 울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빈은 짐을 쌌다. 수빈은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새벽 2시 친정엄마 정희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수빈아, 이 시간에 왜? 엄마. 수빈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정희는 놀라며 딸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서연이는? 여기 있어요. 서연이가 수빈 뒤에서 잠에 취해 비틀거렸다. 정희는 서연이를 안아들었다. 일단 들어와. 얘기하자.
거실에 앉아 수빈은 7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참아왔던 서러움들. 정희는 묵묵히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 탓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그래도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정희가 수빈을 안았다. 수빈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저 집에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서연이도 있고. 알아.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서연이한테 안 좋아. 맨날 눈치 보고 싸우는 거 보면. 그래. 일단 여기서 푹 쉬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응. 다음 날 아침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빈아, 어디야? 친정이야. 왜 말도 없이 가?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 엄마가 많이 화났어. 어떻게 된 거야? 수빈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화났어? 나는 7년 동안 화났어. 정훈 씨,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 뭐? 그럼 서연이는? 서연이는 나랑 있어. 서연이 데려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잖아. 수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안 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야. 뭐?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7년 동안 어머니 맘대로 했잖아. 이제 내 맘대로 좀 할게. 수빈은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말순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다. 수빈아. 정희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서연이 할머니예요. 며느리 어디 있어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빈이 지금 쉬고 있어요. 쉬긴 뭘 쉬어. 서연이 데리고 집에 가야지. 말순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정희가 막았다. 잠깐만요. 수빈이가 원하면 나올 거예요. 뭐요? 지금 나한테 막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수빈이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말순이 발끈했다. 수빈이 의사? 수빈이가 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친정에 처박혀 있으면 어떡해.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딸이 왜 여기 온지 아세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매일 간섭하고 무시하고 며느리 의견은 무시하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다 잘 되라고 한 거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네요.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시면서. 말순이 할 말을 잃었다. 정희가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수빈이가 준비되면 연락할 거예요. 서연이 보고 가야 해. 서연이도 지금 쉬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세요. 말순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돌아갔다. 가면서 소리쳤다. 수빈아, 서연이 데리고 집에 와. 안 오면 가만 안 둬. 그날 밤 말순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정훈이 퇴근하고 왔다. 엄마, 수빈이네 갔다 왔어? 응. 어떻게 됐어? 안 만나줘. 서연이도 못 봤어.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뭐가 심각해?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거지.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잘 되라고 한 건데. 말순이 울기 시작했다. 정우는 난처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나는 수빈이한테 그렇게 안 했어. 잘해줬어. 근데 왜 나한테 이래? 왜 다들 나만 미워해?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위로해야 할지,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생각했다.
수빈이가 한 말들이 떠올랐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었어요. 나는요?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참았어요.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뭘 했지?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나는 뭘 했지?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게 다였다. 아내 편을 든 적이 없었다. 항상 엄마 편이었다. 그게 편했으니까. 갈등에 끼어들기 싫었으니까. 정우는 자기가 부끄러웠다. 37살 가장이 뭘 한 건지, 가족을 지킨 건지, 방관한 건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빈은 친정에서 푹 쉬며 마음을 추스렸다. 서연이도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찾았다. 정훈이 친정으로 찾아왔다. 수빈아, 왜 왔어? 얘기하고 싶어서.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왔다.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미안해. 정훈이 먼저 말했다. 수빈은 놀랐다. 정훈이 먼저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뭐가요? 다. 7년 동안 내 편 안 들어준 거, 엄마 편만 든 거, 내가 힘든 줄 알면서 모른 척한 거. 나 비겁했어.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너한테 참으라고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했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알아. 늦은 거 알아. 근데 달라지고 싶어? 제대로 된 남편 되고 싶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안 변하실 텐데. 내가 변할게. 엄마한테 할 말하고 너 편 들고 이제부터라도.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말만으로는 안 믿어요. 7년 동안 말만 들었어요. 알아. 행동으로 보여줄게. 시간 줘. 수빈아, 이혼은 하지 말자. 서연이 때문이라도. 수빈은 한참을 침묵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변하시면 나도 안 돌아가요. 응. 엄마한테 얘기할게.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말순에게 말했다. 엄마 할 말 있어. 뭐? 엄마가 수빈이한테 잘못한 거 있어.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매일 간섭하고 수빈이 의견 무시하고 뭘 해도 지적하고. 그건 가르쳐 주는 거지.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게 수빈이한테는 힘들었대. 7년 동안 참았대. 참긴 뭘 참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한 번만 들어봐.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봤다. 정훈이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거 나 알아.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정훈이 깊은 숨을 쉬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거 수빈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말순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 엄마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근데 수빈이 입장에서는 똑같아. 매일 간섭받고 의견 무시당하고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나는 할머니랑 달라. 달라. 때리진 않았어. 욕하진 않았어. 근데 마음은 똑같이 아프게 했어. 말수는 말을 잃었다. 정훈이 계속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바랐던 거 있잖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한 번이라도 잘했다 듣고 싶었던 거. 수빈이도 똑같아. 엄마한테 그걸 바랐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어. 내가 당한 것처럼 안 하려고. 알아. 엄마 마음은 그랬을 거야. 근데 결과가 달랐어. 수빈이는 힘들었어. 말순이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내가 그랬어? 엄마, 늦지 않았어. 수빈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말순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말순이 친정으로 찾아갔다. 이번엔 혼자 조용히. 정희가 문을 열었다. 또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수빈이 좀 보고 싶어서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였다. 수빈아, 시어머니 오셨어. 수빈이 나왔다. 말순을 보자 몸이 굳어졌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말순이 수빈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수빈이 놀라서 말렸지만 말순은 꿇은 채로 말했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7년 동안 힘들게 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어.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수빈도 눈물이 났다. 내가 너한테 한 게 내가 당한 거랑 똑같았어. 간섭하고 무시하고 내 의견 안 듣고. 정훈이가 그러더라. 그 말 듣고 밤새 울었어. 어머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이 바닥에 엎드렸다.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게 해줘.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순을 안았다. 저도 미안해요. 속으로만 원망하고 말 안 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정희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한참 후 말순이 말했다. 수빈아, 집에 돌아와.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간섭 안 할게. 내 방식 존중할게. 정말요? 응. 서연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 나는 그냥 옆에서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일주일 후 수빈은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순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네, 어머니. 서연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서연이가 말순에게 달려가 안겼다. 말순은 서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수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훈이 옆에 왔다. 잘 왔어.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말순은 정말 달라졌다. 간섭을 줄이고 수빈의 의견을 물었다. 내 생각은 어때? 내가 결정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순은 스스로 멈췄다. 아, 미안. 또 내가 그랬네.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의 유치원은 수빈이 원하는 집 근처로 정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내가 알아서 잘 결정한 거야. 수빈은 놀랐다. 그리고 감동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서연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떨어뜨렸다. 아, 예전 같으면 말순이 젓가락질이 왜 그래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수빈이 말순을 봤다. 말순이 미소 지었다. 서연아, 할머니도 어릴 때 맨날 흘렸어. 진짜? 응.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다 그래. 서연이가 웃었다. 수빈도 웃었다. 정훈도 웃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넘쳤다. 7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젊은 시절 사진,
정훈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수빈과 정훈 결혼식 사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했다. 평생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였어. 눈물이 흘렀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남은 시간은 잘할게. 말수는 사진첩을 닫았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시작. 1년이 지났다. 말순과 수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가끔은 친구처럼 수다도 떨었다. 어느 날 수빈이 말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둘째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근데 걱정돼요. 서연이 키우면서 힘들었으니까. 말순이 수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도울게. 진짜 돕는 거야. 간섭 말고. 수빈이 웃었다. 믿을게요, 어머니. 응, 믿어도 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7년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